네,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좀 해보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김건희 교수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성함 때문에 예. 여러 이야기 많이 들으시겠는데요. 예, 영광스럽게도 영부인 이름과 동일해가지고 네. 예, 많은 뭐 주변 동료분들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교수님 계신 랩이 AI 논문 가장 많이 내는 곳이라고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논문 개수보다는 결국엔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학생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자, 주로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랩에서?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시각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지능. 예, 그래서 카메라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그걸 이해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분야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가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 두 분야의 교점에 있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과라 이해가 좀 어려운데 요즘에 왜 스마트폰으로 어떤 이미지 딱 찍으면 그걸 바로 번역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멀티모덜 AI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의 의사소통이 하나의 정보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고 제가 이모티콘을 보내면 뭐 동영상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뭐 텍스트, 사진, 뭐 이모티콘, 음성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정보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언어라고 해서 특정 언어로만 예.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 애가 알아들었는데 예. 요즘에는 눈도 달리고 귀도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 챗 GPT 얘기를 좀 하려고 저희가 모셨는데 안 써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일단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챗GPT는 아주 일반적인 목적의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라는 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 같은 데를 가보시면 거기서 챗봇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행의 챗봇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응답이 가능하죠. 하지만 챗GPT는 일반 목적, 범용 목적의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기사를 요약해줘, 뭐 코드를 짜줘, 뭐 번역을 해줘. 그런 여러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작업을 거의 사람 수준으로 하는 그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어를 알아듣는 이런 AI는 사실 주변에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들어있고 예. 집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이런 아이들하고도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한 개념인데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을 훨씬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가끔 보면 정해진 작업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챗GPT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 단계 훨씬 뛰어넘은 거의 사람 수준의 대화와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까? 사실 기반 기술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어디에서 점프가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그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그 모델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엄청나게 또 많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했고 그 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도 이제 갖춰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고리즘의 개발, 데이터의 그 확대, 그다음에 컴퓨팅 기술의 발달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고 예. 이 하드웨어가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지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그 얘는 주로 이제 말을 해주던데 예. 특정한 코드를 짜줘 이러면 코드를 짜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심심할 때 가끔 대화를 해보곤 합니다만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모델 관점에서 보면 좀 비슷한 모델이고요. 대신에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라든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 만들어준 것과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건 좀 다른. 예, 생성을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은 똑같은데 예. 마지막에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냐 그림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예,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거의 기계랑 대화한다는 개념은 예. 영화에서나 있었던 거니까 예, 예. 이게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까 이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예, 사실 지금 저희도 그 챗GPT가 나왔을 때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게 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은 앞으로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 점점 앞으로, 좋아지겠죠? 예, 좋아질 일만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빠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겁니까? 막 창작도 인간 수준으로 가능해지는? 흉내를 잘 낸다고 하는 게 좀 맞는 표현인 흉내를 잘 낸다. 예,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뭐 KBS에 대한 시를 써줘 이러면 아주 멋있는 시를 쓰기는 하는데 근데 그 시를 쓰는 방식이 예전에 제가 본 수많은 시의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배워서 그냥 그 상관관계만으로 이제 이렇게 언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의 뭐 시상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어 생성을 확률적으로 한다. 고 보시면 돼서 사실 좀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예, 그렇죠. 어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카피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방대한 시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시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주로 연결이 되더라. 그런 확률적인 상관관계를 배워서 이제 주제가 주어지면 그 적절한 단어를 이제 확률적으로 선택을 해가면서 네. 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로 표현하는 그런 그 생성형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AI도 굉장히 좀 화제였잖아요 한동안. AI가 그린 그림이 실제로 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었고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관련한 그림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또 해내더군요. 앞으로 이것도 점점 더 나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가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당장 들어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보단 무조건 좋아질 일만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된 예제들만 몇 개를 보여드리는 거긴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보면 좀 이상한 사진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계속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걸 저걸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그냥 거의 몇 초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명령을 해보면서 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점점 더 훌륭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쯤 되면 업계에서는 거의 판도 자체가 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전사적인 위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익 모델이 그 검색을 통한 광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챗GPT 같은 게 나오면은 사람들의 검색은 좀 줄이고 챗GPT를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앵커님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예전 같으면 구글 검색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근데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챗GPT에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면 앵커님 자체도 검색하는 양의 절대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글 입장에서 검색해서 일일이 웹페이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바로 그걸 알려주니까 예, 그렇죠. 구글은 검색을 덜 하지 않겠냐 이런 예. 위기감을 갖고 있다. 자, 촉보가 또 들어왔네요. 충남 금산과 전남 한평에 났던 큰 산불도 큰 불길은 잡았다. 주불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산불 3단계가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3군데가 발효돼 있었거든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를 간절히 더 기다려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엔 이제 저희는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잘 쓰는 요령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실 요즘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길 정도로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의 아웃풋의 성능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단점은 이제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거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인공지능을 피하는 건 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도 해보시고 이게 이럴 땐 잘 되고 이럴 땐 안 되는구나 그런 것도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뭐 그걸 피드백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부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저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상 인간에게 뭐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 겁니까? 사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의 이제 직업을 잃거나 위협을 느끼는 분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어려운 분들은 좀 뒤처지게 되겠죠. 이걸 빠르게 습득하시는 분보다. 그래서 다양한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작용을 줄이는 건 이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약간 패배주의적인 뷰보다는 긍정적으로 내가 이 툴이 생김으로써 내가 이제 뭐 예전에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능한 비서 하나가 생겼다. 혹은 굉장히 재밌는 놀잇감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중에도 이 개인들이 이 놀잇감을 훨씬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요령 같은 건 없겠습니까? 그럼? 지금으로서는 일단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당장 이제 챗GPT라는 이제 엄청나게 좋아진 언어 모델이 지금 막 생겼기 때문에 뭐 자소서를 쓴다든지 뭐 번역을 한다든지 코드를 짤 때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벌써 생기시긴 했고요. 그리고 또 챗GPT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자체가 매우 AI를 잘 받아들이는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생기면 개발 과정에 또 역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자,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걸로 사용 금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좀 있긴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이라는 게 일반 사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지는 그 회사 말고는 이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사들이 그 보안 이슈라든지 그 프라이버시 이슈를 최대한 뭐 준수는 하겠지만 그거 이제 제3자가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가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우려를 가져야 되고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챗GPT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그게 나온 이후로 불과 몇 달 만에 너무 빠르게 저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여력도 없이 좀 준비 과정 없이 저희가 AI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관점도 분명히 중요한 관점이긴 합니다. 자, 2016년에 왜 구글 딥마인드의 그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였죠. 그게 대국할 때 제가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와 이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두려움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자 입장에서 근데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오면 뭐 직업을 잃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연구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쌓인 업적 같은 게 거기서 뭘 더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어지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도 고민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이제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저희가 가장 먼저 당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제일 크게 위기감을 느끼시는 교수님과 지금 이야기 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놀잇감, 뭔가 좋은 비서가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제일 좀 귀에 들어오네요. 자, 김건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